풍성한 노년, 우리 모두 또렷또렷한 노년 시즌 2. 벌써 3회차입니다. 시즌 1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즌 2가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어요. 우리 시즌 2는 선생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컨디션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매번 새로운 노래와 새로운 체조로 컨디션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활짝 웃으셨나요? 입꼬리를 활짝 웃으면서 아침을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천하고 계신가요? 저도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나서 계속 누워서 입꼬리 올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이 되지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컨디션이 좋으면 하루가 좋지요. 컨디션이 좋고요. 하루의 컨디션은 일주일의 컨디션을 좌우하고 일주일의 컨디션은 한 달의 컨디션은 1년, 이어서 1년, 2년, 3년 그렇게 시간이 가지요. 계속 우리 노년 세대들은 컨디션을 올려서 우리의 이 시간들을 행복하게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런 의미에서 또 재미있고 즐거운 노래로 선생님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부바 하고 나와 있네요. 어부바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죠? 예전에 우리 자녀들을 키우실 때는 다 애기 포대기로 어부바 하시면서 어부셨잖아요. 어부바 하실 때 선생님들의 마음속엔 사랑과 애정의 감정이 듬뿍 담겨서 애기들을 어부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부바는 사랑과 애정, 이런 감정이 풍부한 단어입니다. 오늘 그런 사랑의 마음을 담고 애정 가득한 마음을 담고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그 다음 노래 나옵니다. 어부바 구리부비바라는 단어가 쭉 나오지요. 우리 노래를 하고 그 체조를 하기 전에 일단 동작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부바 구리부비바에서는 무릎 치고 손뼉 치고 가슴 한번 머리 한번 이렇게 머리 다음에 다시 무릎 치고 손뼉 치고 크로스 한 다음에 다시 관자놀이 머리 꼭대기 백회열 관자놀이 뒷목 앞목 이런 순서로 가는 거예요. 미운 5살 애기 같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손을 미운 5살 애기 같아요 하고 막 흔들어주세요. 정말로 장난 아니죠. 그런데 미운 5살 애기 같다는 애기잖아요. 작게 흔들어 주시고요. 정말로 장난 아니죠. 에서는 크게 흔들어 주세요. 나만 보면 뭐가 좋은지, 그 다음에 떨어져서 살 수 없대요. 에서는 응석 뿌리는 것처럼 떨어져서 팔이 안 올라가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내리셔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가능하시면 올려주세요. 이 어깨에 붙잡고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아달라고 할 때는 안아달라고 업어달라고 다시 툭 하면 떼쓰고네요. 이렇게 되지요. 철은 없어도는 이렇게 한번 틀고 다시 한번 좌우로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요 내 사랑 계속해서 하시면 됩니다. 가끔씩서부터는 손을 이렇게 왼손 오른손을 살짝 차이가 나게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애교스러운 닭살 멘트로 웃게 하는 센스도 있고 이렇게 웃는 모습 다시 한번 소풍 가는 애처럼 도시락 들고 점심도 함께 하재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동작이 간단하죠. 무릎 치고 박수 치고 크로스 머리 치는 거. 그 다음에 미운 5살 때 미운 5살 애기 같아요. 정말로 한번 크게. 그 다음에 안아달라고
업어달라고 하는 거 떨어져서 살 수 없대요. 그죠? 철은 없어도 이렇게 나가는 거 방법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들 하실 수 있으시죠? 자, 우리 노래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자, 우리 전지 나갑니다. 누가 머리 단장머리 뒷목 앞목 미음 다섯 번 높게 업어달라고 크게 백회열 한자놀이 뒷목 앞목 즐겁게 박수 치신 거예요? 틀렸네요. 한자놀이 뒷목 앞목 이 사람 뜻이며 신난지 노래하려고 크게 머리 관자놀이 뒷목 앞목 어깨 네, 이렇게 해서 노래와 체조를 해보았는데요. 선생님들 어떠셨어요? 기운 좀 나십니까? 컨디션이 조금 올라가셨나요? 자, 이 노래는 이 어부바라는 노래는 아까 무슨 말씀 드렸죠? 사랑과 애정이 가득한 단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런 마음을 편안하게 그런 마음으로 호흡을 한번 해볼까요? 늘 저하고 선생님들하고 하는 시간에서는 호흡을 잠시 합니다. 들숨 천천히 다시 더 천천히 날숨 한 번 더 들숨 천천히 배에다가 공기 넣으시는 거예요. 배에서 공기를 빼십니다. 날숨. 자, 두 번만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두 번 또는 세 번 호흡을 하게 되면 들떠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내 마음속에 사랑과 애정의 감정이 물 밀듯이 싹 고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들의 컨디션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오늘은 또 배워볼지 궁금하시죠?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운 단어 나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성인권, 인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사람의 권리, 모든 사람들은 그 각자의 권리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인권이라는데 성도 인권이 있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낯선 소리고 잘 들어보시지 못하셨던 그런 단어일 거예요. Human Rights of Gender and Sexuality 이렇게 또 영어로 쫙 나와 있네요. 이 정의는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서 2013년에 저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은 정의를 내렸는데 말이 좀 어려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 멀리 가지도 말고요. 우리 가정에서 이 성인권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그럼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쉽게 한번 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성적인 권리, 남성으로서의 권리, 여성으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성생활에 있어서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성생활에 있어서도 성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권리도 있고요. 아내로서의 권리도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사회에서나 또는 가정에서나 동등하게 평등하게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과거 선생님들이 한참 젊으셨을 때 70년대 또는 80년대 그럴 때 사셨던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권리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남편이 원하면 아내는 그대로 따르는 그런 시대에 선생님들은 사셨지요. 물론 21세기 현대도 남편과 아내는 서로 협동하면서 사는데 거기에 기반이 되는 게 기초가 되는 부분이 평등입니다. 남성, 여성, 남편, 아내 성적으로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불평등이나 어떤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인권이고요. 또 남편이 가정에서 어떤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요구를 할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 아내 선생님들은 어떠셨나요? 그 과거에 남편이 원하시면 두 말 안 하고 그냥 싫어도 좋고 싫고가 없이 다 그대로 따라주셨습니다. 자기결정권, 특히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우리 가정에서는 없었지요. 그러나 현대에서 이 성적 결정권은 매우 중요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성은 요구할 수가 없고요. 또 아내 또한 아주 당당하게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남편의 요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의 주체적인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우리는 있다. 이것을 성인권이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현대사회는 성이 아주 개방되어져 있긴 하지만 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단호합니다. 남성, 여성 모두 성에 있어서는 공평하고 평등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특히 노년 세대의 선생님들께서도 잘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지요. 이 성인권이라는 말과 더불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런 단어도 우리 사회에서 최근 들어 아주 흔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감수성이라는 단어는 또 아시죠? 우리 성인권에서 인권, 사람으로서의 권리 당연히 있지. 응? 그런 것처럼 감수성이라는 단어도 감수성 하면은 막 소녀 시절에 그 감수성 생각나잖아요. 막 예민하고 낙엽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막 까르르 웃고 하던 그런 감수성. 그런데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앞에 세 글자가 딱 붙어 있습니다. 성에 관해서도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성인권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 성인지 감수성이 풍부하다. 이 판단은 어떻게 내릴까요? 라고 어느 분이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2000년대 후반에 대법원 판례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제자를, 여성 제자를 성희롱을 한 거예요. 폭행도 아니고 추행도 아니고 어떤 성희롱 단계를 했는데 이것이 법정으로까지 갔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이 성희롱을 한 대학 교수가 부당하다, 어떤 판결이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냐 하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판사가 사용을 하였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어떤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범죄 사건은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 성에 관계돼서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은 전부 다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를 사건을 가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시각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주 100%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단어는 1995년에 제4차 UN 여성대회에서 중국에서 열렸죠. 거기에서 사용되어진 후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는 2008년도 이후에 이러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말들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평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정도 해서는 괜찮아. 우리 남성 상사가 직장에서 여성 직원한테 조금 진한 농담을 하신다거나 과거에는 다 그럴 수 있지 하고 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나 현대에서 만약에 그런 상사가 그런 얘기를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회식 자리에서 또는 부적절한 그런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거지요. 우리 노년 세대 선생님들께서는 전철 같은 것 하시다가 아이가 예쁜 여자아이가 손주뻘 되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아주 너무너무 귀여워서 머리 한번 쓰다듬고 그러죠. 애기 엄마는 기겁을 합니다. 예전에는 가능했던 일이 성에 관해서 현대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은 하나로 엮여져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렇다면 노년 세대에 있어서 과거 평등하지 않았던 시기를 살아오셨던 노년 세대에 있어서 성평등은 과연 어떻게 이렇게 나갈 것인가? 어떻게 평등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저기 화면에 스텝 1, 2, 3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관점,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 관점은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을 바라봤을 때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욕망이 생기면 나는 당연히 해야 되고 아내는 당연히 받아줘야 돼. 이러한 관점이 과거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현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내는 사랑하는 아내, 내 아이와 평생 가족을 잘 꾸려나가는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남편은 또 어떤가요?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몸을 다 희생해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부바처럼 사랑과 애정이 있다면 우리가 일방적인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 거죠. 관점이 중요하고요.
일단 이렇게 서로가 애틋한 존재, 사랑하는 존재,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면 그 다음에는 바뀌어야죠. 사랑하는 우리 안에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내가 어떤 욕망이 일어났을 때 내 아내가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받아줄 수 있을까 하고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관점의 변화고요. 소통을 하고 나서는 바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당신 오늘 나는 이만이만한데 오늘은 어떻게 우리 둘이 즐겁게 좋은 시간을 가져볼까? 라든가 다양한 언어적인 표현이 있지요. 그러한 표현을 해서 서로가 좋다라고 동의를 했을 경우에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부부 사이에서. 그래서 노년 세대에서 평등을 겪지 못한 노년 세대에서는 관점이 중요하다. 또 관점이 변화돼야 되고 그 관점을 현 가정에서 실생활에서 성생활에서 그대로 적용해야지 행복한 부부 노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어떤 여성 선생님이 무엇일까 하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네요. 예. 또 잎사귀 2개가 있어요. 밑에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밑에 땅입니다. 땅. 예. 새싹이라고요? 맞습니다. 새싹이 쭉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와서 잎사귀 2개. 이 잎사귀 2개가 두 장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자, 알아맞히시는 분. 네, 아마 대부분 다 알아맞히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은 컨디션을 올리는 시간이고 그 컨디션을 올리면서 우리 노년에 있어서의 성평등을 추구하는 시간이잖아요. 잎사귀 2개가 예쁜 새싹이 오른쪽 왼쪽 균형을 맞추어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갖고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말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렇군. 거기에 끄덕끄덕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쭉 엄마 뱃속에서 바깥으로 나올 때 남성 여성이 뱃속에서부터 달라지잖아요. 정해지지요. 나오면서 우리 바깥 세상에서는 남성 여성은 동등하고 평등하게 같이 자라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옆에 계신 아내분, 옆에 계신 또 남편분한테 평등하고 동등하게 그리고 사랑과 애정을 듬뿍 나누시면서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노래를 부르면서 또 체조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즐거움을 느끼고자 또 성평등도 논하면서 컨디션을 한번 올려봤는데요. 컨디션을 내가 올려야지 하면서 올려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어부바라는 노래에서 체조를 했습니다. 체조는 건강에도 좋고요. 관절과 근육을 이완시키고 수축시키고 이런 데 도움이 되고요. 머리, 관자놀이, 목 같은 부분은 우리 노년세대 선생님들께서 다들 조금씩은 문제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때에 맞추어서 노래할 때만이라도 하루에 한 번, 매번 노래할 때만이라도 근육을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시면은 컨디션이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제 강의 시간에 쭉 말씀드리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숨쉬기, 호흡입니다. 들숨과 날숨만 제대로 해도 만병이 없어진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숨쉬기는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호흡은 때에 따라서는 의식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에 맞추어서 우리 춤을 체조 비슷하기도 하고 춤 비슷하기도 한 걸 했는데 댄스하고 체조하고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름을 댄조,
댄스의 댄자와 체조의 조자를 합쳐서 댄조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노래에 맞추어서 댄조를 하는데 우리 노래 부를 때 선생님들 어떠세요? 항상 숨을 내쉬었다 들으셨다 들이셨다 내쉬었다 하시지 않아요. 노래를 잘하는 분들은 이 호흡이 잘 되는 분들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는 편안하게 배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으면서 이 코의 콧구멍은 넓히죠. 저절로 배를 집어서 지금 배를 불뚝 내밀고 있는데요. 콧구멍이 커졌습니다. 다시 배를 쑥 날숨을 하게 되면 콧구멍이 작아지고 배는 쏙 들어가고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배가 들어가니까 우리 이 뒷부분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괄약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괄약근에도 힘이 쭉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하면 괄약근이 조여진다 이런 표현을 말씀을 드렸어요. 괄약근이 조여진다라는 것은 여성 선생님들의 생식기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요. 남성 선생님들의 생식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호흡을 하시면서 들숨 배 내밀고 날숨 배 들이밀면서 우리 괄약근에다가 힘을 딱 주시는 거예요. 두 번을 한번 딱딱 주셔보세요. 이게 케겔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케겔 운동에다가 노래를 접목을 해서 쭉쭉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숨 할 때는 편안하게 콧구멍에 넓어지고 날숨 할 때는 배가 쭉 들어가면서 괄약근이 조여지고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하면서 체조를 하면서 이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굉장한 변화가 온다는 거지요. 우리 선생님들의 생식기관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나아가서 우리 노년 세대의 어떤 성생활에도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노년이 되면서 우리는 화장실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변비로 고생을 하시는데요.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이 노년 변비가 굉장히 많아요. 젊은 세대의 변비랑은 또 좀 양상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 노년 세대에 있어서 화장실 문제, 큰 거 물어가는 이 화장실 문제는 정말 대부분의 노년의 선생님들께서 갖고 계신 불편함입니다.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숨쉬기 방법입니다. 돈이 안 들죠. 내 몸 갖고 내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하면은 그리고 내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고 내 배우자와의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음악과 댄저를 합쳐서 숨쉬기를 잘 하셔가지고 저기 황금똥 이렇게 나왔네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기저귀에서 아이가 노란 변을 보면 엄마 아빠들이 막 좋다 아이고 잘했어 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또 그렇지 않은 변을 볼 때는 얘가 어디 아픈가 막 걱정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어른이 되면서 황금똥을 보는 경우가 드물어졌습니다. 특히 현대는 드시는 거로 인해서 이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노년 세대는 변실금이 생기고 요실금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괄약근의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노년 세대에는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저하고 만나실 때마다 노래를 하고 체조와 댄스를 접목한 댄조를 하면서 숨쉬기를 의도적으로 배운 대로 잘 하셔서 건강한 대장이잖아요. 대장 운동을 원활히 하는 거거든요. 이런 운동을 계속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컨디션을 올리는 방법이고요. 일단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컨디션이 올라가면
황금똥을 탁 넣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요양원에 계시거나 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기저귀를 차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아기 때 기저귀를 찼는데 이제 다 나이가 들어서 뭐 요양원 같은 데 가시면 거기서도 기저귀를 또 차시는 분들이 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전에 우리 미연에 예방해서 나는 기저귀를 안 차겠다 영원히 이렇게 이제 결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디션을 올리게 되면 장이 이 대장이 깨끗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장이 깨끗해지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배 나와서 걱정이시잖아요. 배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장 속에 있는 숙변, 묵은 찌꺼기들이 조금씩 바깥으로 배출이 되면서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속하고 겉하고 건강을 다 잡을 수 있는 숨쉬는 운동 선생님들 해보셔야 되겠죠? 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부바라는 노래로 댄조, 댄스와 체조로 몸풀기를 해봐서 컨디션을 조금 올려봤고요. 컨디션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 늘 시즌 1에서 얘기했고 제가 항상 처음 시작할 때 말하는 우리 모두 또렷또렷한 노년하고 강조를 드렸잖아요. 말씀을. 그래서 아는 만큼 또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년 세대도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얻고 배우시고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오늘 새롭게 성인권과 성인지 감수성 또 노년 세대의 성평등을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관점이 중요하다. 그렇죠. 두 번째는 변화가 돼야 된다. 세 번째는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가 잘 되고 우리 노년 세대의 성에 관한 시각의 변화가 되고 우리 몸의 컨디션을 올려서 일상생활을 하신다면 우리 노년 세대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성생활도 아주 무난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 모두 컨디션을 올리는 노력을 매일매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와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항상 컨디션이 아주 좋은 컨디션이 쭉 올라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